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여의도의 현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소연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꾸준히 해오셨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을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혹시 두 분 다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이 한 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분들 있다 보면 네. 경제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네.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 네네. 네. 아마 오늘 모실 분께서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스트셀러죠.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되게 좋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여의도의 현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소연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만약에 물러나게 됐을 때 나를 지켜줄 건 뭐가 있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인구라는 흐름들이 크게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사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모르는 별명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랫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꾸준히 해오셨었잖아요. 이게 1년 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하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맞출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통상 베스트 애널리스트 표를 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췄다고 해서 주고 틀렸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항상 시장이 움직이는데 고생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고생해라. 이런 느낌으로 표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근데 매년 받으실 때마다 이제 느낌이 어떠세요? 받을 때마다 너무 좋죠. 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그 진열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거 보면서 더 열심히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만들어줬는데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빠진 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이제 뭐 2개가 있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없는 해들도 있는데 저희 애들이 이렇게 세워보면서 엄마 이 해는 많이 틀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어쩌면 한 해 이제 빠지는 게 어쩌면 되게 두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그 책을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이 책 쓰시는 게 하나의 버킷리스트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던 나이가 제가 이제 세보니까 딱 제 나이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을까. 물론 제가 아주 부자라고 하면 정말 큰 재산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고 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 넘게 증권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라도 사실 남겨놓으면 내 아이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네. 시대라는 게 변하면 시장의 컬러도 변하고 금리가 사실은 이렇게 한 1년 만에 그렇죠. 큰 폭으로 급등을 할지 사실 한 1, 2년 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40년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금융적인 현상 하나를 다루는 거는 6개월, 1년 후에는 사장될 수도 있는 책이 되겠다. 변하지 않는 부분들만 엑기스로 남겨서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 딸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펼쳐봐도 그때도 사실은 읽어서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쉽게 쓰게 됐습니다. 저기 에세이 제목 중에 그거 와닿던데요. 생각보다 마흔은 빨리 온다. 네. 그냥 훅 다가오지 않나요? 네, 벌써 저는 훅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뭐 50이 매년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보통은 이제 40 이상 되면 이제 정말 다 이뤘을 것 같은 나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와보니까 이거는 이뤘을 것 같다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꺾어지는 나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시기에 너를 지켜줄 게 무엇이냐. 아마도 첫 번째는 사람이 될 거고요. 본인이 어떤 신뢰를 보였던 그 네트워크가 자기를 지켜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그거 이외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게 사실은 자산입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현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만 믿고 살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잘하게 되면 나는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40 이후에
뭐 갑자기 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서 이 현금 흐름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사실 자산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게 보통은 이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내지는 뭐 손익계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30대에는요 보통은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살아가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근데 쌓인 게 마흔 없으니까요.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차대조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렇죠. 그 대차대조표가 부실한 마흔과 쉰은요 굉장히 좀 위험스러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건전한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 사실 30대에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컨텐츠도 넣어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종잣돈을 만드는 그런 챕터도 넣어보고 그래서 구성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 투자자분이 기억에 남는다 뭐 그런 거라고 하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하나의 좀 자그마한 것이라도 루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디 기업 회장님을 만났는데요. 그 회장님은 항상 5시에 자기가 먼저 출근을 해서 본사에 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 나는 그 루틴이 깨지지 않는 한 나는 회사에 계속 있을 거고 내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행운의 여신은요. 네. 앞머리는 있대요. 근데 뒷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운의 여신이 말을 타고 저기에서 저한테 쫙 달려오면 그 행운의 여신인지 아닌지 제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단은 준비가 돼서 저 사람이 행운의 여신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앞머리를 탁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긴가민가 하다가 저 사람이 행운의 여신인가 아니면 뭐 불행의 여신인가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그제서야 알고 뒷머리를 낚아채려고 딱 보면 대머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만이 행운의 여신을 낚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부자들이 그 루틴을 갖고 있는 것은 항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루틴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첫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네네네. 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의외로 부자들은요. 뭐 무작정 하는 분산 투자는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의 분산 투자는요.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을 같이 투자하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수익률의 변동성이 상쇄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관관계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B라는 자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누구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뭐 악재가 터진다든지 네네. 그리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B라는 자산은 내가 팔아야 되는지 다시 사야 되는지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자산에 대한 무작정 하는 분산 투자는 절대 지양한다. 결국에는 잃을 수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작게 통제를 하고 그 대신 아는 자산에 집중 투자를 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안전하고 분산 투자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자산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항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책에서 이제 영원한 1등은 없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장기 투자라는 게 꼭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투자를 할 때요. 제가 추천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가라는 시대 정신. 걸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독일어로 이제 자이트지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산업들은 한 5년, 10년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최근에 조선업이 다시 호황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조선업이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시겠지만은 중국에다가 처음으로 WTO 가입하고 나서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그 물건을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 나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조선업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많은 배를 만들었는데 2008년까지 너무나 많은 배를 만들다 보니까 그 배 자체가 이제 공급광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공급 과잉을 사실은 15년간 소화를 하고 이제야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들은 5년간, 10년간 유효한 적은 있어도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것이 떠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좋아하는 기업과 사실 산업이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또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중 간 갈등 때문에 공급망을 재편하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시대 정신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루틴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서 올 수가 있겠죠. 네.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보실 때 지난 20년 동안의 공력을 통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적합할지 그 경험이 좀 쌓여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각자가 사실 산업을 보는 내지는 또 투자하는 방식이 다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를 굉장히 네. 오래 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산업과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깔때기처럼 한 섹터로 사실은 결국에는 수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아요. 저는 최근 좀 상반기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을 지금 해외로 이전을 하고 리쇼어링을 하는 과정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년간 미국은 중국만 믿고 실질적으로 제조업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다가 2차 전지 공장을 짓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짓고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네네. 있습니다. 이러면은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기업들과 그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된 산업들이 좋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시다 보면은 이 공통된 사실은 코어가 하나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탑다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보통은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저 같은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특정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제약이나 네네. 내지는 뭐 의학업에 오랫동안 몸을 다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제가 의사분들 고객을 만나보시면 정말 본인이 아시는 부분에만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분야는 내가 투자를 한다 해도 이거는 요행이지 실제 수익이 난다고 해도 오래가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실제 진입 시점과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을 자기가 알 수 있고 기업 가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업종 여기에서 사실은 충분히 내공을 닦으면 저는 그것이 사실은 좋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또 초석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회사를 열심히 다녀라라는 약간 꼰대적인 발언이라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솔직해서 좋다. 내가 왜 중국의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채권 시장이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근원은 사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